슈팅의 슛! 자, 그리고 중국이 빠른 역습을 가져가 보려는데요. 가운데 쪽 그리고 살짝 지금 박은 선수가 왼쪽에 장위동 선수, 왕미동 선수의 왕이동 선수죠. 잘못 말했습니다. 이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자, 여기서 일단 화면을 멈추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반갑죠? 오늘 제가 참 희한하게도 어떤 바로 이 녀석 때문에,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 때문에 제가 정발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노래도 부르러 가야 되고 운도 부르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자료 좀 조사하고 싶어서 저도 왕이동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동아시안컵 열릴 때까지도 몰랐죠. 당연히 동아시안컵 열릴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동아시안컵 열리기 전에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왕이동 이 선수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한국전을 제가 다 봤었어요. 중국전하고 한국전을 풀로 다 봤었어요.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딱 볼을 3번인가 잡았어요. 3번인가 잡았어요. 전반전에 한번 잡았는데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군요. 제가 딱 보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텅 빈 공간에서 왼쪽에서 볼을 잡고 왕이동 선수, 이 선수가,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나라 수비수랑 맞닥뜨렸거든요. 자, 뚫으면 무인 지경이었어요. 자, 이 선수 주특기가 오른발 헛다리, 그리고 오른발 헛다리에 왼발 원투로 스피드를 살려서 쭉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가 18살이죠. 아직 나이가 18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 선수를 맞아서 제가 이 선수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선수가 뚫지 않고 그냥 중앙에 동료를 좁을더라고. 그런 장면 한 장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장면도 약간 비슷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에서 이 선수를 제가 잘 분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전이 있었죠. 일본전에서는 아예 거의 볼을 잡지를 않았어요. 볼을 잡아야 무슨 제가 분석을 하든 말을 하는데. 일본전에서는 거의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홍콩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선수를 좀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저는 이 최근에 열린 동아시안컵을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관련 기사도 다 보고 찾아보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장이동 한문까지 써서 왕이동 써서 제가 봤는데, 아쉽게도 이 선수가 아직은 중국의 축구 변방이고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아니고 지금 신예잖아요. 지금 18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은 친구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2007년생이고 이 친구가 2006년생이니까 그럼 우리 아들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게 자료가 없어갖고 스페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사에 봤던 그 내용만큼은 이게 한두 경기도 아니고 10경기에서 중국 슈퍼리그에 보면은 해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중국 하면 짱깨 축구 그냥 우리한테 국대 경기에서는 중국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판을 우리한테 다 받을 만도 해요. 그러지만 냉정히 봤을 때 중국 슈퍼리그는 우리보다 강한 무대예요. 왜냐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선수 인적 구성도 보면 좋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돈을 그만큼 많이 주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비수가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수비수들이 공격진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슈퍼리그, 프로리그는 우리보다 좀 높은 수준인데, 그렇지만 아직 국대에서는 중국이 결과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을 늘 경계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짱깨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마치 한국 사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보다 지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죠. 또한 저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스포츠에서 중국이 예를 들면 74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농구 첫 번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우승하고 그냥 아시아의 톱으로 지금 달리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육상에서는 이미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짱깨니까 뭐 뛰지도 못할 것이다, 뭐 느리다, 막 이런 생각들은 그거는 걔들의 생각이고 저는 다르다는 얘기죠. 절대 그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수께끼처럼 중국 축구가 진짜 못한 건 사실이죠. 제가 보더라도. 뿐만 아니라 좀 수수께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미 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이 결코 한국보다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심지어는 1대0으로 경기도 몰았어요. 우리보다 잘했어요. 경기 내용을 보면 당시 90년대니까 우리의 황선홍, 홍명보 이런 선수들이, 유상철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당시 중국의 하우아이동, 순지아이, 장윤잉 이런 선수가 있었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리딩하지 못했어요. 경기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상대 전적에서, 그런데 축구는 심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 전적에서 한국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그 당시 워낙 강해서 어떤 경기는요, 중국이 전반전은 이제 가장 시작에서 어떤 팀이 한 골을 넣기까지는 객관적인 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그때는 중국이 앞섰어요. 그리고 1대0으로 이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이 1대0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 꿈 같은 상황이잖아. 한국을 거의 한 번도 못 이겼는데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음이 안 갔던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밀어붙여도 됐는데 괜히 수비로 나가다가 1대1 무승부로 끝나거나 2대1 역전패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한 10년 동안 이어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이고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석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은 다른 상대랑 붙을 때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업적,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국, 자, 이런 업적 때문에 상대가 쫄아버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프리미엄이죠. 한국 축구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들하고 경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축구는요, 솔직한 얘기로, 냉정히 분석하면 이미 90년대에도 일본한테 밀렸었어요. 질적인 차원에서 선수의 어떤 개개인의 자질 면에서는 확실히 밀렸었어요. 그렇지만 경기 결과는 늘 우리가 이겼었어요. 거의 우리가 이겼었어요. 자, 요것 또한 일본이 한국을 만났을 때 굉장히 쫄아버리거든요. 반대로 한국은 일본만큼은 우리가 잡는다. 너희들은 반 죽여놔야 되겠다. 이런 정신적인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 팀이라는 그 업적,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경기 결과가 참 양국 경기는 좋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절대 전력은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랑 싸울 경우에, 자, 이런 절대 전력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겼었는데, 상대 전력 당시에도 만약 예를 들면 일본이랑 오만이랑 싸운다. 그러면 일본은 오만을요 정말 가볍게 깼어요. 그냥 6대0, 7대0으로 깼어요. 그런데 우리랑 같은 데에서 우리랑 오만이랑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겹게 이겼어요. 이렇게 상대 전력에서는 이미 한국 팀보다도 일본 팀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90년대 얘기예요. 저는 정확히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뒤로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2000년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대회였죠. 자, 여기 이 대회 때문에 사실 히딩크에 대한 환상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히딩크에 대한 환상. 자, 히딩크 역시나 히딩크도 사람이고 선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대회는 그야말로 운이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늘이 내린 운이었다. 행운의 사나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언젠가 히딩크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냥 히딩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뭐 기적의 사나이, 그야말로 그런 어떤 뭐 실적인 어떤 능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인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틸리케 잘리고 그 전에 뭐 아드보카트 잘릴 때마다 히딩크 모셔와라, 히딩크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국 축구 팬들은 사실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히딩크가 왜 여기로 옵니까? 똑똑한 히딩크가.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또 스틸리케 잘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또다시 한국 축구계에서는 히딩크 모셔와라, 히딩크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 무렵에 히딩크가 마치 한국에 내가 갈 듯한 그런 어떤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놈이 여우긴 여우구나. 오지 않을 놈인데 절대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와가지고 또 5대0 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환상적인 업적을 어떤 나라의 영웅으로 자기가 등극시켜 놨는데 괜히 또 와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오지도 않은 놈이 쓸데없이 뭐하러 저런 짓거리 하고 다니까. 그러면서 저놈이 좀 간사한 약간 그 머리는 하여간 비상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축구기술위원장 김판곤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남들이 다 히딩크 막 불러와라. 막 코치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 있는 새끼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떡질러면 생각지도 않은데 히딩크 하더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판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히딩크가 여기 오냐고 이런 적이 있어요. 히딩크가 여기 오냐고 미쳤냐고 이런 느낌으로. 히딩크가 미쳤냐고 절대 안 올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과연 김판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한국 축구는 그런 식으로 달려온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빈도가 빠졌는데 중국 축구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래서 중국은 당시 세계 축구도 그런 얘기 돌았었어요. 2010년대 되면은 중국이 아마 월드컵 우승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 축구 10강 안에 들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1990년대 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1990년대 말에 어떤 그 외국의 휴통 감독인가 영국 출신의 휴통 감독이 중국 사령탑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멤버 중에서 당신이 아시아에 지금 베스트 11을 뽑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선수는 몇 명, 한국 선수는 몇 명, 막 이렇게. 그런데 당시 휴통 감독은 자신 있게 내가 만약에 아시아 대표들 지금 현재 뽑는다면 중국 선수 7명, 한국 선수는 홍명보랑 최종 수비 홍명보랑 아무도 없었어요. 황선홍 역시 스트라이커는 역시 한국이 강했죠. 전통의 한국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에도 사실 이호재 선수가 포항에서 덩치 큰 9번 선수가 나왔길래 제가 유심히 또 봤다 뒷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축구한테는 그리고 이건 한국 축구의 자존심 아닙니까? 9번.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선수로서 유일하게 딱 2명 들어갔는데 최종 수비수 홍명보 최고의 리베로죠 아시아에서.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리고 역시 스트라이커는 황선홍 인정 딱 받았어요.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선수를 7명 들어갔다. 저는 당시 그때 약간 후퉁 감독이 조금 좀 과장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7명까지는 아니지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동감한 적이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나도 충분히 이해해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상하리만큼 중국 축구는 그 이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의 국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지. 진짜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도 중국은
우리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제가 늘 그랬었잖아요. 중국 뭐 경제 관련해서도 이거는 정확히 제가 맞힌 거잖아. 남들이 전부 다 짱깨를 할 때도 저는 중국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아닌 게 아니라 10년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지금 명실상부한 세계 2위국이죠. AI 같은 데서 전기차 무슨 뭐 다른 뭐 기술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뭐 어거지로 솔직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뭐 가는 거지. 절대로 사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설정되면 절대 아무리 실적이 엄청나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중국 반도체 기술 굴기라는 미래 불확실성 그 시커먼 먹구름이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뭐 세상이라는 것은 저도 참 이렇게 참 예측하기가 이렇게 참 힘들다. 뭐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뭐 역시 그래서 뭐 예측이란 것은 뭐 저는 뭐 예측을 항상 앞세운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저도 좀 이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축구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가 그동안 경제 쪽에서는 산업 쪽에서는 계속 우려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잖아요. 그때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짱깨를 했지만 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왕이동 선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지금 우리 축구계는 뭐 중국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죽기 전에 그런 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왕이동 선수 그렇게 중국 매스컴에서 또는 세계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일부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지금 이 18살 선수한테 배팅하려는 그런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 잠깐 끊었지만 객관적으로 중국 슈퍼리그가 지금 분명히 우리보다 질적 수준이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건 한두 경기도 아니고 한 경기에서 뭐 날아다니면은 그거야 뭐 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는 한두 경기에서 못한 거 그걸 가지고 선수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뭐 50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 같은 놈들도 어떤 경기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 보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 그러듯이 그래서 이거는 슈퍼리그에서 10경기에서 신예가 18살이가 9골을 넣었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제가 정발산도 가지 않고 오늘 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자도 제가 믿을 놈이 없고 무슨 뭐 누구를 제가 믿겠어요. 제가 오로지 제가 봐야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수가 없어. 자료가 없어. 그래서 제가 택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동아시안컵 3경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경기 중에서 한국전은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 장면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일본전은 아예 볼을 잡질 않아. 뭘 하겠어 제가. 그래서 홍콩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가 아니면 jet도 아닌 선수인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는가. 자 들어갑시다. 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장면 이제 원투 자 다시 한번 원투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얘기. 장윤종 선수인데 날카로운 슈팅을 자 지금 저 장면은 왼쪽에서 이 선수 주특기가 몇 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헛다리 1, 2 짧게 간결하게 1, 2 오른발 헛다리 1 그 다음에 2 쳐놓고 반대쪽으로 쳐놓고 바로 때리는 왼발 슈팅인데 이 선수 주 발이 오른발이거든요. 그런데 1, 2에서 왼발을 저렇게 마음대로 때린다는 것은 이게 제가 때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때릴 것 같지만 우리 손흥민이가 막 때리고 그러잖아. 그거 아무나 때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렇게 오른발 선수가 왼발을 저렇게 풀싱하고 있잖아 지금. 아쉽게도 또는 다행이게도 저기 안 들어갔어서 망정이지 들어갈 뻔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선수네. 저것만 딱 보더라도 좋은 선수다 일단은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네요. 네. 좀 앞쪽으로 한 번에 걷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장민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한 번에 가운데
여기서.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 장윤종 선수인데 날카로운 슈팅을 한번 보여줍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걷어내줄 필요가 있죠. 중국이거든요. 예. 들어갔어요. 장민이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자 보면은 자 중국 팀이 오른쪽 공격수 중에서 중앙을 센터 포워드 또는 FW 그러잖아요. 스트라이크 9번. 그리고 오른쪽 윙포워드, 왼쪽 윙포워드 이렇게 세 명이 공격수잖아.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오른쪽 윙포워드가 잡은 거잖아. 자, 이때 제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얼리 크로스. 빨리 볼을 감아서 수비수를 피해서 볼이 이렇게 잔디구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쪽에 중국 선수한테 단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축구 선수는 이렇게 발목을 활용하는 패스를 능해야 된다. 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자, 중국 팀이 그리고 이게 되는 팀은 어설픈 팀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강팀이에요. 좋은 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좀 색다른 장면이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중국이 여지없이 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은 장면도 보면 감은 저 정확히 나오네요. 지금 오른쪽 이 사이드 오른쪽 선수가 이 보면은 자세를 보면은 대충 감을 딱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거든요. 이거는 볼을 발목으로 완벽하게 감아놓겠다. 제가 말한 그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것도 얼리 빨리 그냥 단칼에 여기서 치고 가는 것보다도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왼쪽에는 누굽니까? 제가 오늘 나온 사람 선수 한 놈 왕이동 선수 때문에 나왔죠. 바로 그 선수는 왼쪽에 가 있으니까 그 선수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날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할 거 다 하잖아 지금. 자, 왕이동 선수한테 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잡았어 왕이동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것도 왕이동 때문에 갔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아쉽게도 18살이다 보니까 자기 플레이를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 전에 먼저 했잖아. 알고 보니까 중국 내에서 왕이동이가 거의 볼을 못 잡았잖아. 너무 못했잖아. 실망시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매스컴에 7타를 받은 이유예요. 매스컴에 7타를 받는 다음에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왕이동 해결해야죠. 원래 그 슈퍼리그 정도에서 저거를 뒤로 뺄 수 있는 선수가 10경기에 9골은 여지를 못할 거예요. 저거는 뭔가 자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거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았나. 막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 모습만큼은 저 선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저것 때문에 야, 저 선수 아니야. 왕이도 걱정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저 여기 주면 안 되죠. 자기가 해결해. 자, 저 줬어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좀 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전반전에는 이렇게 할 장면이 있었나? 왕이동 선수랑 봅시다. 어땠어요? 그래서 돌려버릴게요. 그냥. 자, 그냥 돌려버릴게요. 또 여기 왕이동 여기 있었나? 봅시다. 야, 지금 시간이 자꾸 돌아 나가보고 있는 유신아의 크로스가 항상 왼쪽 중국 공격으로 말하면 왼쪽에. 자, 일단은 천천히 동료 선수들을 그럼 돌려버릴게요. 시간이. 여기 있어 중요한 장면.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임지호. 이 참 뭐야 이거. 저는 소아암 때문에 시간까지 외쳐봤지만 주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자, 여기 이제 손 들고 왼쪽 공격 보세요. 이게 왕이동 선수예요. 자, 왕이동 볼트레스. 자, 이제 자세히. 중원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는 중국의 왕이동 주라고 그러죠. 왼쪽에 왕기동을 봤습니다. 왕기동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은 이 모습 볼이 왔는데 이 모습. 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오른발로 강력하게 감아서 먼 쪽 포스트 쪽으로 감아서 골파를 피하면서 부드럽게 감아차기 하는 슈팅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18살짜리가
정확하게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Q도 좋은 선수라는 얘기죠. 나이에 비해서. 지금 뛰어들어간 모습 자체가 이 선수가 감아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자세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 선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감은 장면 보면은, 자,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 저거는 지금 완벽하게 저 가마차기를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발의 면적을 되도록이면 많이 지금 감겠다는 거거든요. 저 자세는. 그래서 확 돌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면 선수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다 보면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바깥으로 감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조금 그런 폼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막힙니다. 이 선수 입장에 안타깝게 막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는 아쉬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계속 봅시다. 자, 여기서 감으려고 지금 감아서 감을까지 아주 좋아요. 감은 모습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도 잘 나왔는데 자, 다행이죠. 이 선수 저거 넣었으면 날라다닐 수 있죠. 싹수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중국인데요. 2대1 패스를 시도하면서 오른쪽 돌아서 여기서는 좀더 시간 걸리고 쭉 지나가 버립니다. 월지니아우 공격도 막혔고요.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구절이 없었는데 슈팅의 속도가 세기가 좀 약했습니다. 자, 중국의 공격이군요. 자, 이거 또 왕동 선수, 왕도가 맞다고 주죠. 자, 잡으세요. 다시 한번. 속도가 세기가 좀 약했습니다. 장윤이 리온 조스가 계속해서 부딪혀주고 있고, 열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찰을 안 하고 방향전을 하죠. 방향전을 선택해서 오른쪽 안으로 파고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안쪽으로 파고들 때 그 파고드는 속도가 진짜 마치 그냥 고양이가 자세도 굉장히 낮잖아. 좋잖아요. 지금 보면 딱 버들이 자세 좋죠. 그죠? 자, 고양이가 마치 그 방향전을 하듯한 그런 자세였거든요. 굉장히 키가 한 18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피가 181이면서도 방향전환이 굉장히 제가 딱 한두 점을 보더라도 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방향전환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보면 일단 방향전환이 매우 좋아요. 가볍게 방향전환 해보자. 가볍게 자기 추트를 만들어보자.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문제는 여기서 방향전환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181 정도 선수가. 리온 조스가 계속해서 부딪혀주고 있고. 열어냈어요. 가볍게 하죠. 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바깥쪽으로 감아차면 되거든요. 감아차려고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제가 감아차기 하는 거 보니까 감아차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럼 감아차면 되는데 이번에는 감아차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직선타 안쪽, 그러니까 각각 먼 쪽 포스트 말고 안쪽 포스트로 직선으로 때리죠. 그래서 골이 먹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선수가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도 그때 가만 올 텐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선수랑 저도 뛰어봐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심리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실수하다 보면 아까 실패했잖아. 그러면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아까 가마차기 실패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본 거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수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중국 팬들이 중국 매스컴에서 이 장면 보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저기 뛰어들어온 저쪽 오른쪽에 장윤익 선수한테 패스를 안 했냐. 저 선수는 볼 욕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게 없다 해서 아주 진창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저 선수한테 주는 것보다도 이때 가마차기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마차기 가볍게 돌려놨어야 됐어요. 저 선수한테 좋으면 별로 안 좋은 게, 자, 이렇게 줄 경우에 저 앞에 수비수, 하얀색 수비수가 있잖아요. 저거 골이 절대 쉽지 않아요. 저거 절대 쉽지 않다고. 차라리 이럴 때는 자기가 해결한 게 나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해결을 일단 못 했잖아요. 골을 못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선수한테 안 줬냐고 한 것 가지고 엄청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뭐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 한 장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빼버렸거든요. 김 선수입니다. 네, 한 오늘 장면 이제 있죠. 지난 아, 경기에 이거 비해서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17번의 이 왼. 전반전 장면에서 네, 오늘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홍콩의 전력 오죠. 자, 가운데 쪽인데요. 흘러나가는 공 뒤에서 살짝 내주면서 뒤쪽에서 뭐야? 날카롭게 골문을 노려봅니다. 후반전에서 나왔나? 맞고 나왔습니다. 제가 헤매네. 열렸어요. 자, 열렸어요. 장면이 마지막 이 장면이구나. 아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후반전 맞아요. 자, 이 장면. 자, 뒤에서 그대로 올지니아오 이겨내면서 짧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왕기도.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자, 올라와서 깜짝 마우스에 놀랐어요. 공격했어요. 자, 뒤에서 그대로 왕이동 창일이 왔는데 왕이동 선수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방송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뒤에서 그대로 올지니아오 이겨내. 자, 연락왔어요. 자, 왔어요. 보러 왔어요. 자, 이 볼을 왕이동 선수 어떻게 합니까? 앞에 숲이있는데 칩사수로 툭 찍어서 키를 넘겨버립니다. 툭 찍어서 그냥 키를 넘겨버리네요. 이거 고도의 센스거든요. 고도의 발 감각이거든요. 이거 절대 못하는 기술이에요. 아무나 절대 못하는 기술입니다. 이거. 자, 이거를 그렇게 하네요. 짧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스피드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피드가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센터했어요. 정확히 센터이고. 와, 이거는 골을 가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전체적으로 단 한 경기로 이 선수의 몇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자,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31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 선수가 지금 아시안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개판 또 일본 거의 볼 한번 잡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밀려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홍콩전에서 그런 비난 와중에 홍콩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 아까 그런 장면에서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장면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또 빗발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선수의 아까 방금 봤던 장면이라든가 아까 그 반항 전환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저 선수가 어느 급인지 저는 금방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 A급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좋은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덩치도 있어 보이고 181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손흥민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스피드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칩사수로 해서 공간 뛰는 거 보면은 스피드가 상당한 수준이다. 제가 아직도 스피드가 100m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스피드도 상당한 수준이다. 전체적인 센스 헛다리 기술이라든가 아까 반향 전환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선수이면 틀림없고요. 특 A급인 거는 맞습니다. 18살, 9살 단계에서 저 정도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저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앞으로 중국 축구가 얼마만큼 저 선수를 잘 육성해서 세계적인 무대에 내놓느냐 아니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오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잘 성사돼서 뭔가 외국으로 가게끔 그 구단에서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받쳐주느냐 이런 게 지금 앞으로 과제인 것 같거든요. 자, 다행히도 지금 중국 구단에서 이 선수 스페인에서 달라 하니까 1,000만 유로를 달라고 그랬대요.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는요. 18살짜리 더구나 축구 변방국 중국에서 1,000만 유로는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우리나라 이강 이런 선수도 1,000만 유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중국이란 구단에서 1,000만 유로 내놔라. 자, 이렇게 해서 성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구단이 좀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선수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500만 유로에서 일단은 좀 해외에서 보내는 게 좋죠. 그런데 좀 구단이 욕심 좀 부린 것 있고요. 두 가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구단에서 이 선수를 1,000만 유로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구단은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중국 축구를 무시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중국 구단이 결코 바보가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빼짱 튕길만 한 선수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구단에서 그렇게 잘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이 선수의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다 보겠는데 워낙 자료가 빈약하다 보니까 일단 구단의 어떤 생각들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죠. 참고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가운데 구단의 어떤 그런 조치 그런 생각들은 참고할 만하다. 이 선수의 능력이 비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응? 앞으로 한국 축구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참 아쉬운 부분이 제가 뭐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소주 한잔 제가 입가심으로 한잔 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왕 제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저는 뭐 홍명보 감독 이후로 좀 걱정도 했어요. 사실은 워낙 홍명보 감독이 진짜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아 버리면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홍명보는 이제 사망 선고잖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걱정됐는데 홍명보가 다른 그 팬들 유튜브 그 거지 새끼들의 그런 저주에 비한다고 그러면 홍명보가 정말 다행히 잘했어요. 월드컵에서 한국이 홍명보 이후로 4게임 연속 이겼잖아요. 8전 전승으로 우려했던 월드컵 탈락이 아니고 월드컵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경기도 홍명보가 아주 잘했어요. 최근의 경기도 중국을 상대로 해서 3대0으로 아주 일축시켜버렸죠. 한국이 중국 무시하지만 그렇게 중국을 그렇게 일축시킨 그럴 정도의 능력은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뭔가 있어.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010년도 동아시안컵 이번 전대에서는 한국이 중국한테 3대0으로 깨졌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렇지만 중국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무시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방송을 또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 가지고 한 선수 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홍명보는 이번 일본전에서 비록 패했지만 1대0으로 패했지만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최근에 일본이 그렇게 공격을 못한 적을 처음이었어요. 일본은 어쨌든 자기 공격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한국전만큼은 제대로 된 슈팅 딱 2번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골이에요. 자기 공격을 못 하더라고. 그거는 반대로 한국의 홍명보가 그만큼 상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 싸웠다는 거예요. 최근에 사람들은 유튜브 저 새끼들 박문성 이 새끼들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달순에 이런 새끼들. 역대 최악 관중이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내려놓고 저그들이 관중 가지 말자. 홍명보 있을 때는 아예 가지 말자라고 개 지랄한 새끼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축구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도와주지를 못하는 한국 팬들이란 새끼들이 그리고 홍명보 잘하고 있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우리의 4대 근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축구만큼은 월드컵 10회 진출이고 형입니다. 형.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본은 항상 아우였어요.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만 항상 일본 우리를 배우고 존중해왔고. 자, 그러다가 일본은 지금 이미 그리고 일본도 투르시에 감독이라든가 지코 감독이라든가 외국 감독 다 썼어요. 장단점 다 파악했죠. 자, 지금 정도면 우리 국내 감독이 장점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홍명보가 장점이 뭡니까? 그리스만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 하나? 딱 하나 찍으라면 역시 선수 발굴. 선수를 잘 알잖아요 지금.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정말 좋은 선수를 요소에서 필요한 선수가 오잖아. 그러니까 한국 전력이 확실히 뭔가 짬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홍명보를 저는 믿었던 홍명보가 역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박문성이나 그동안 홍명보 지랄하고 잘려고 난리했던 놈들이 반성은 있어야 되는 선수. 아니 그 월드컵을 또 진출 깔끔하게 시켜버렸잖아. 그때 어느 누가 한 놈 나와서 반성한 적 있어요?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오히려 더 지랄하고 있잖아 지금. 관중 가지 말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역대 최악의 관중. 언제는 지네들이 그런 캠페인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감독이 관중이 없으니까 역대 최소 관중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국 축구가. 그렇지 않아도 더 도와주고 더 밀어주고 더 송원해도 지금 저출산 문제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 축구에 관련 유튜브 전체적으로 뭔가 모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옛날 1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산업을 보낼 때 그 모습 저는 그대로예요. 더 제가 조금 더 오버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한일 합방 전에 조선 사람들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해외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 수준이에요. 지금 한국 축구에 관련된 수준을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가슴이 걱정돼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피드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40분이네요. 이거 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축구는 지금 홍명보 사단에서 진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고요. 이번에 일본전에서도 일본이 가장 최근에 저는 일본이 그렇게 못한 경기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일전에서 나왔다는 거. 비록 우리가 1대0으로 졌지만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홍명보만 졌습니까? 최근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일본한테 졌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1대0으로 졌고 다른 감독들은 3대0으로 막 졌어요. 자, 그나마 우리는 1대0으로 졌고 홍명보는 그리고 경기 내용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밀어붙였어요. 사실상 이번 경기만큼은. 그렇지만 그 평가는 너무나 가혹하죠. 냉혹하죠. 너무나 살벌하죠. 홍명보 한일전에 대한 평가는. 자, 이런 것들은 결코 한국 축구에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망해볼 수가 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걱정돼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원을 하나 좀 해드리고 저라도 우리 홍명보 선수한테, 홍명보 감독한테 저라도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